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2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대 3월 20일 이내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고요. 자, 이전 FDA와의 미팅에서 캄렐리주막 공장의 생산 공정이나 품질 관리 관련해서 추가로 지적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CMC 제실사는 이제 기존의 FDA가 보완 요청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HLB 측에서도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두 개 약물 간의 병용요법인데다가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닙이죠. 자, 그리고 항암제 특성상 이후 적응증 확정을 고려한다면 FDA가 첫 승인 절차에서 모든 사안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 승인이 났을 때 HLB의 적응증 확대로 추가 파이프라인이 물밀듯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추가 적응증 확대의 후보물질인 리보세라닙은 허가된 약물로서 이후에 지금 같은 걸림돌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최근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에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11%, 마이너스 11%로 마감을 했고, 자, 시간외를 보면 시간외는 뭐 여기서 머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분간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경계를 했어야 됐던 게 클래스 1이 될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투자를 하면 안 됐던 겁니다. 기대감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되겠죠. 아주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단하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투자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단기간 이 HLB의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느냐? 자, CMC 실사 일정 공지, 그리고 비모 결과 공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승인이라는 굵직한 내용은 클래스 2로 인해서 최대 6개월, 누구도 정확한 시일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최장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소멸하지도 않아서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지가 않고,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는 것이 CMC 실사 일정 공지와 비모 결과 공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될 겁니다. 요 일정들이 다가올 시점에는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될 것이고, 내용에 따라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저항받고 무너지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재료 일정에 따라서 분할을 전제로 박스권 하단의 매수, 그리고 박스권 상단의 매도 등 대응을 하게 된다면 손실이 적어지거나 수익이 생겼는데 평단은 낮아져 있고 물량은 더 늘어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기간 대응 전략은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 2가 결정되긴 했지만 항서제약은 FDA 현장 실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했고, 이달 말 임상병원 실사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캄렐리주막 공장 실사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 2지만 최대 기간인 6개월을 꾹꾹 채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비모 실사와 캄렐리주막 공장 실사만 끝나면 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머크사의 키트루다 아시죠? 키트루다. 지금도 엄청난 돈을 뽑아내고 있죠. 자, 이 키트루다도 클래스 2였습니다. 자, 근데 한 달 반 후에 승인이 나왔었습니다. 자, 최대 6개월이라는 것은 FDA의 규정일 뿐입니다. 6개월 뒤에 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이것도 예단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만 3월 이전에 승인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신 예단하고 투자해서 이번에 쓴맛을 봤듯이 이번에는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대응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기대감만을 이용할 투자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만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 HLB가 클래스 2로 좀 미뤄지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자, FDA 재심사 말고도 고민해 있다. 속도내는 경쟁자 옵디보. 자, 클래스 2가 되면서 옵디보 여보이가 먼저 승인이 되면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요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약 치료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OS 대조군 실험입니다. 안전성 평가는 둘 다 안전하다면 비교 자체가 무색하고요. 자, OS 값, 전체 생존기간 값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부세라닙 함렐리주맙 병용요법 치료제가 가장 의미 있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23.8개월과 23.7개월이라는 0.1개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누가 비싼 돈 내고 치료 효과가 덜한 치료제를 쓰고 싶겠습니까? 그죠? 암 치료제라는 것은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더라도 효과가 좋은 쪽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생존 기간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옵디보 여보이는 실험군, 대조군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MOS 23.7개월로 HLB의 23.8개월과 차이가 크진 않지만 옵디보 여보의 대조군 기준 4.76개월 리부세라닙 함렐리주맙 생존기간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위험성이죠. 위험성. 치료제는 부작용. 자, 한발 양보해서 치료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했어도 암 환자들은 부작용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간암 환자들은 간독성에 대한 부작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부위 자체가 간암이기 때문에. 자, 의사들이 치료제를 권고하게 될 텐데 간암 환자가 찾아왔는데 간독성이 더 심한 약을 권고하게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 HR 값을 찾아보면 자, 리부세라닙 플러스 함렐리주맙은 0.64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1부터 100으로 두고 봤을 때 그 수치가 64니까 36%를 감소시켰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임상에서도 중증 진행 위험을 40에서 50%가량 낮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옵디보 여보이 어떻습니까? 0.79. 그러면 21% 낮췄다는 거죠. 자, EMA. 유럽의약품청의 기준은 0.7입니다. 사망 위험성을 30% 낮추지 못하면 EMA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FDA는 0.8입니다. FDA는 부작용보다는 치료 효과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 아무튼 HLB는 0.64. 문제없이 통과를 하겠죠. 자, 그럼 옵디보 여보이는 어떨까요? 21%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0.64와 0.79. 자, EMA는 0.7, FDA는 0.8. FDA만 턱걸이로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럽의약품청은 아예 신청도 못합니다. FDA 통과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자, 사망 위험률이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10%에서 20%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 내 목숨, 내 가족 목숨이 달렸다면 어떻습니까? 10%, 20%가 작습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미뤄졌다고 간암 시장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입에 말씀드렸던 단기간 상승 모멘텀 일정 있죠. 재료 일정, CMC의 실사 일정, 공지라든가 비모 결과 공지에 따라서 단기 기대감을 활용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평단을 낮추면서 물량을 관리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클래스 2로 지금 시간이 붕 떠버린 것과 실망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점으로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기대감 소멸, 유지를 그저 도박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여부를 떠나서 이 기대감만 이용을 하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2 같은 자체만으로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소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죠. HLB의 승인을 확신하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저점의 물량을 담는 게 수익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자,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대감을 꾸준히 유지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도주체도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방어해주지 않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해서 분할매도 타점을 좀 찾아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재료 일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기간 내에 최대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겠죠. 말만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는 거짓말을 못하는 지표입니다. 체결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지표죠. 어느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지, 어느 자리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지, 지지와 저항이 각각 수렴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거래는 얼마나 동반됐는지를 확인하면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 6개월 동안 그 자리 내에서 저점과 고점을 찍어가면서 횡보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를 드리고요. 기대감 일정에 따른 분할 대응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장마감 이후 분석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에 미흡하게 되어서 따로 말씀드리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텔레그램 입장 코드는 딱히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장해 보시고 정보 공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